연방정부의 학자금 융자 부채 탕감 신청이 이달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달에도 예상을 뛰어넘어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계속되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지난 한 주 사이 6.81%로 올랐습니다. 올겨울 미 전역 난방비가 평균 28%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펠파 거리축제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타운 측은 직접 행사를 치르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정부의 학자금 융자 부채 탕감 신청이 이달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신청 접수 사이트의 가동을 곧 시작하겠다면서 신청서 양식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백악관은 학자금 부채 탕감 신청 접수 사이트 가동을 10월 안으로 개시할 계획이라면서 신청서 양식 초안을 선공개했습니다. 10월 초부터 신청을 받겠다는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졌지만 이달 안으로는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선 공개된 신청서 초안에 따르면 탕감 신청자는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넘버, 생년월일, 연락처 등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백악관은 탕감 신청자 가운데 최대 500만 명은 소득 증명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로 수천만 명이 학자금 부채 탕감에 수혜를 누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출자 가운데 2020년 또는 2021년 기준 연간 소득 개인 12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이 수혜 대상이고 소득 기준을 충족한 연방 학자금 융자 대출자는 미상환 부채 가운데 최대 10,000달러까지를 탕감받게 됩니다. 만약 대학에서 펠그랜트 보조를 받았다면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접수 개시를 위해서는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 결과가 남았습니다. 특히 미주리 연방법원은 미주리 등 공화당 성향의 6개 주정부가 제기한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 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결정이 시행 여부를 좌우할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주리 연방법원의 에드워드 오트리 판사는 이날 양측 의견을 청취한 후 곧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심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항소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외 다른 소송들도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소송의 결과도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달에도 예상을 뛰어넘어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지속될 거란 우려가 커집니다. 오늘 노동부는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2%, 전월보다 0.4% 각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각각 소폭 상회한 수치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석 달 연속 둔화했지만 8월 8.3%에서 9월 8.2%로 0.1%포인트 감소하는 등 둔화 속도는 조금 느린 편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9월보다 6.6%, 전월보다 0.6%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률은 8월의 6.3%보다 오히려 상승폭을 더 키우면서 1982년 8월 이후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4%를 0.2%포인트 상회했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세로 휘발유 가격이 전월보다 4.9% 내려가는 등 에너지 가격 지수가 2.1%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식료품과 주거 비용 등이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물가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에너지 부문에서도 천연가스는 전월보다 2.9%, 전기료는 0.4% 올랐고 식료품은 지난해 9월보다 11.2%, 주거 비용은 6.6%로 대폭 올랐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인플레이션 상황이 재확인되면서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연준은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모자른 조치보다는 과한 조치가 낫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금리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어제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9월 20일, 21일 정례회의 의사록에서 위원들은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을 더 높게 수정했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참석자 가운데 많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있어 너무 적은 조치를 취했을 때의 비용이 너무 많은 조치를 취했을 때의 비용보다 더 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록 요약본은 참석자들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위원회의 입법 권한을 충족하기 위해 좀 더 제한적인 정책 기조로 전환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지금까지 완화될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연방 단기 금융시장 금리 경로에 대한 평가를 높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 분석가들은 다음 달 1일에서 2일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 앨런 젠트너는 과도한 긴축 위험이 가시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록은 긴축 정책의 공격적인 경로를 유지하고 더 오랫동안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경제 및 금융 변동의 위험 속에서 경제 전망에 대한 중대한 악영향의 위험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가 정책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계속되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지난 한 주 사이 6.81%로 올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6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모기지 은행협회가 집계한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의 평균 금리는 지난주 한 주 사이 6.75%에서 0.06%포인트 상승해 6.81%로 올랐습니다. 2006년 이후 16년 내 최고치입니다. 이렇게 최근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은 30년 모기지 금리와 연동돼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에 근접하고 있는데 2010년 이후 12년 내 최고치입니다. 또 이렇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있는 것은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해 초에 비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연준은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해 최근 3번 연속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에서 3.25%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연준의 금리 인상은 금리에 민감한 주택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 건설과 매매는 최근 몇 달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둔화했고 기존 주택 매매도 7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올겨울 에너지 위기가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올겨울 미 전역 난방비가 평균 28%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CNN 방송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따라 올겨울 난방비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에너지정보청은 천연가스를 사용해 난방하는 가구의 올겨울 에너지 비용이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200, 약 28% 증가해 $93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석유를 사용하는 가구는 27%, $1,200 오른 $2,354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는 10%, $123 오른 $1,359, 프로판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80, 5%가 오른 $1,688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전역 가구의 절반은 천연가스를, 또 약 40%의 가구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80%는 겨울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부와 서부에 몰려 있습니다. 한편 에너지정보청은 국립해양대기청의 날씨 전망을 바탕으로 올겨울 난방에 필요한 일수가 약 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올 겨울이 예상보다 더 추울 경우 난방비는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겨울이 예년보다 10% 더 춥다면 천연가스 난방비는 지난해와 비교해 51%가 늘어난 $37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펠파 거리축제, 아직 행사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행사가 취소될 경우 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타운은 타운에서 직접 행사를 치르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해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상공회의소가 주최해온 펠파 거리축제. 예정된 행사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 행사 개최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펠팍 타우니의 폴김, 마이클 비에트리 CEO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 7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펠팍 상공회의소는 2013년 이후 뉴저지주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등록도 안 됐고 지금 verify 확인 안 된 정체고 허기어 non-profit organization IRS에 뒤져보면 그 지금 up-to-date 등록이 안 돼 있어요. non-for-profit 그리고 뉴저지 스테이트에도 지금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안 보여요. 지금. 폴김 위원은 당장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행사가 취소될 경우 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상공회의소가 기한 내 적법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타운이 직접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 시에서 우리 보험을 쓰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우리가 그거를 오케이 해줄 거예요. 오케이 해주고 풀어주고 도와줄 거고 우리 보험이 들어가니까요. 그 대신 다만 타운이 행사를 직접 관리하기에는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며 지금까지 준비를 해오던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행사 진행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FDA가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의 개량형 코로나19 부스터샷 백신 접종을 5세에서 6세까지의 어린이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다만 얼마나 많은 접종이 이뤄질지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제 식품의약국은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의 개량형 코로나19 부스터샷 백신 접종을 5세에서 6세 어린이들에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개량형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인 BA.4, BA.5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기존 백신 성분에 추가한 오미크론 표적 백신입니다. 블룸버그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FDA 생물의약품 평가연구센터 소장 피터 막스는 이날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갔고 성인들도 팬데믹 이전의 행동과 활동을 재개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며 이번 승인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FDA는 화이자 부스터샷은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모더나의 부스터샷은 6세에서 17세 어린이들에게 접종을 허가했습니다. 접종 시기는 기존 백신을 이용한 2회 기본 접종이나 마지막 부스터샷 접종 날짜로부터 최소 2개월이 지난 경우입니다. FDA에 이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이 개량형 코로나19 부스터샷 백신의 어린이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아이들에 대한 접종이 대규모로 이루어질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앞서 화이자사의 개량형 부스터샷 백신이 12세 이상 연령대에 사용이 허가됐지만 접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뉴욕시에 망명 신청자들을 태운 버스가 몰려오면서 공립학교 곳곳에는 이 망명 신청자 학생들도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교사도 턱없이 부족하고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렵다는 우려가 이어집니다. 어제 뉴욕포스트는 시 교육국을 인용해 현재 망명 신청자 보호시설이 위치한 맨하튼 2학군을 중심으로 시 전역 공립학교 곳곳에서 각 학교당 많게는 50명, 적게는 10명의 망명 신청자 학생들이 새롭게 입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영어를 구사할 수 없는 어린 학생들이 쏟아졌지만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교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맨하튼에 있는 첼시 프랩 초등학교 관계자는 현재 거의 모든 반에 망명 신청자 학생이 배치됐지만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교사가 턱없이 부족해 수업 진행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육국의 지원은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포스트는 이 학교의 한 교사를 인용해 해당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국이 밝힌 학생 숫자보다 실제로는 2배나 많은 학생들이 들어왔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매체 초크비트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 32개 학군 중 망명 신청자 학생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학군은 맨하튼 23학군과 브롱스 10학군, 브루클린 14학군, 퀸즈 24, 30학군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4월 이후 17,000명 이상의 망명 신청자가 뉴욕시에 도착했고 이들을 위해 올해 회계연도에만 최소 10억 달러 이상을 써야 한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한편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 식량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의 밀 수출량마저 50년 만에 최소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식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블룸버그 통신은 농무부가 월간 수요 공급 보고서에서 올해 미국산 밀 수출량을 7억 7,500만 부시엘로 전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보다 5천만 부시엘이 줄어든 것으로 1971년 이후 최소 수준입니다. 밀의 재고는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여전히 2007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밀 수출의 감소가 예상되는 이유는 미국 곡창지대 여러 곳에서 가뭄 등 이상기후로 인해 수확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곡물의 주요 수상 운송 경로인 미시시피강의 수위가 가뭄으로 낮아지면서 수출 집화장으로 수송하는 기간이 늘고 비용도 상승했습니다. 농무부는 이에 따라서 수출하기에 밀값이 너무 오르고 실제 수출도 부진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곡물 재배 비용도 올해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때문에 그동안 세계적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차질을 미국의 수출로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세계 시장의 기대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주요 식량 수출국인 캐나다도 곡물을 수송할 철도 화물 차량의 부족으로 역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농무부는 보고서에서 밀뿐 아니라 옥수수와 대두, 쌀의 수출 전망도 밝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 최악의 총기 참사 중 하나인 2012년 샌디옥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날조라고 주장해온 극우 음모론자 알렉스 존스에게 법원이 무려 9억 6,50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커네티컷주 법원 배심원단은 샌디옥 참사 사망자 유족과 연방수사국 수사관 등 15명이 존스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극우 가짜뉴스 사이트 인포워스를 운영하는 존스는 샌디옥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총기 규제를 원했던 버락 오바마 당시 행정부와 주류 언론에 의해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퍼뜨려왔습니다. 연료 누출과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3차례 발사가 연기된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1 임무 로켓이 다음 달 14일 다시 발사에 도전합니다. 항공우주국 성명에 따르면 아르테미스-1 임무 로켓인 우주 발사 시스템의 4차 발사 시간대는 동부 시간 기준으로 11월 14일 오전 0시 7분부터 69분 동안으로 설정됐습니다. 아르테미스는 1972년 아폴로 17호의 달 착륙 이후 50년 만에 재개되는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입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차일드케어 대기자 명단에 있는 3만 6천 명의 신청서를 모두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뉴요커 가정은 누구나 저소득층 차일드케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차일드케어 지원 조건은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300% 미만이어야 하고 보호자가 주당 10시간 이상 일하거나 교육 및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직업을 찾고 있는 경우, 임시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가정폭력과 관련한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계 시력의 날을 맞아 국제실명예방기구 비전케어가 시각장애인들로부터 영감을 받은 디자인 시계 이원과 컬래버레이션 기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은 세계 시력의 날인 오늘부터 16일까지 4일 동안 판매되는 이원 시계 1개당 $50씩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비전케어의 실명 예방 사업을 위해 기부하는 겁니다. 구매자들이 이원 시계를 살 때 세계 시력의 날 캠페인을 상징하는 특별 할인 코드를 넣으면 15%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도 대체로 화창하지만 밤늦게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